자, 특히 2, 3부분 공부해 볼게요. 주제는 너 지금 뭐 해? 행동파악 문제죠. 행동파악 문제라는 것은요. 말하고 있는 사람, 즉 대화 인물들이요.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행동을 우리가 유추해내는 게 바로 행동파악 문제거든요. 역시 우리가 녹음을 듣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4개의 보기가 있죠. 그 4개의 딱 보기를 봤더니 다 모두 행동에 관한 무엇을 하고 있는 어떤 행동에 관한 보기다. 그러면 이 문장은 행동 파악 문제고 아마 관련 정답이 될 만한 어휘는 녹음에서 그대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여러분이 보기 4개를 꼭 주의 깊게 확인하고 녹음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죠? 동작 문제, 즉 행동 파악 문제에서 관련 어휘들 교재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싹 정리해놨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고 나오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요. 교재에 있는 어휘들 꼭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간략하게 보면요. 지금 너무나 잘 나오는 행동 주제 어휘들이에요. 볼까요? 나왕치오, 테니스 치다, 시이포, 옷을 빨다, 렁라지, 쓰레기 버리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꼭 나오고 있어요. 쇼쇼, 싱리, 짐을 정리하다, 다이샤파, 쇼파 들다. 지금 매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행동 관련 어휘들이거든요. 거의 지금 요 정도 어휘들이 정답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몇 개 한번 추려봤고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교재에 있는 행동 관련 어휘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행동을 묻는 질문은요, 대부분요, 做什么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할 가능성이 큰가? 做什么 이런 느낌이 나오면 무엇을 하는가? 행동 관련 문제라는 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짧은 대화 유형 보기 4개를 봤더니요. 모두 다 행동 관련이에요. A 볼까요? 나왕치오 잘 나오는 어휘죠. 차, 桌子 책상을 닦다, 洗衣服 옷을 빨다, 找袜子 양말을 찾다, 냈다 행동에 관련된 거고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녹음을 확인해서 들어볼게요. 여러분 4개 어휘 중에 들리는 어휘가 있으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죠? 그쵸? 내 자신을 믿고 접근해 볼게요. 녹음 들어볼게요. 例题一，用毛巾擦擦脸上的汗。你们俩网球打得都不错呀。我这是第一次跟老李打球，没想到他这么厉害。问：男的刚才在做什么？ 네, 녹음 들어보셨죠? 그쵸? 여러분 들리셨어요? 여자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用毛巾 수건 사용해서 차차 닦아 무엇을? 脸上的汗 얼굴에 있는 한 땀을 좀 닦아라. 지금 땀 닦으라 그랬지. B 차, 桌子 책상을 닦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어휘 차 닦다가 지금 같이 언급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B가 정답일까라고 혼동이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你们俩 너희들 网球 테니스 打的 치는 게 不错야. 너무 잘 친다. 땀 닦아. 너희 테니스 너무 잘 치네. 그쵸? 지금 남자는 무엇을 할 가능성이 크죠? 바로 왕치오 테니스를 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쵸? 정확히 정답은요. A가 정답이네요. B도 차가 들렸기 때문에 정답일 거라고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들린 거는요. 왕치오 테니스 치다는 정확히 들렸고 B 차는 桌子가 아니라 脸上的汗 땀을 닦다라고 나왔기 때문에요. 조금 더 정확한 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A가 정답이죠. 긴 대화 유형 역시 같이 볼게요. A, B, C, D 보니까 역시 어떤 행동과 관련된 것 같아요. A, 买果汁 과일 주스를 사다. B, 学功夫 무술을 배우다. C, 打扫 청소하다. 무엇을? 주방을 정리하다. 주방을 청소하다. D, 陪他 跑步 그녀와 跑步 뛴다. 달리기 한다. 행동과 관련된 거고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녹음을 들으시면서요. 4개 중에 언급되는 어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녹음 들어볼게요. 例题二，爸，
你要去哪儿？我换双鞋就出门。你有事儿吗？你买点果汁回来吧，冰箱里没饮料了。好，要什么样的？苹果汁，就是咱家经常喝的那种。问，女的让男的做什么？ 네, 들으셨죠? 계속 반복돼서 한 2번 나왔을 거예요. 정답은요? 마이 사다, 什么? 무엇을요? 果汁, 과일주 사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쵸? 여자가 뭐라고 하죠? 빠, 你要去哪儿? 아빠,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삐, 아빠가 뭐라고 하죠? 我换, 바꾸려고요. 双鞋, 신발 바꾸려고 출문, 외출할 건데, 你有事儿吗? 무슨 일 있어? 근데 여자가 뭐래요? 你买点儿, 아빠, 买点儿, 좀 사주세요. 뭐요? 点果汁, 과일 주스를요. 사서 回来吧, 와주세요. 과일 주스 좀 사서 와주시겠어요? 빙샹리, 냉장고 안에요. 메이, 없어요. 饮料了, 음료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남자가요, 즉 아빠가, 好, 좋아. 什么样的? 어떤 거? 여자가요, 苹果汁, 과일 주스요. 근데 어떤 과일 주스요? 苹果, 사과 주스를 좀 사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질문 볼까요? 女的, 여자가, 让男的, 남자, 즉 아빠에게 做什么, 무엇을 시켰죠? 신발 사오라고요? 아니죠? 또 신발 사다라는 것은 A, B, C, D 보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일 가능성은 더더욱 없고요. 바로 마이果汁. 근데 무슨 果汁? 바로 苹果汁. 과일 주스를 사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A죠. 果汁, 마이 果汁. 이런 표현이 2번이나 지금 언급되고 있죠. 정답은 그대로 들리는 게 정답일 가능성 크다는 거. 정답은 A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쵸? 실전 PT 해볼게요. 지금 다 어떤 행동에 관련된 지금 예문 보기들이거든요. A 볼까요? 문제 1번. 请客, 손님 초대하다에서 한떡 쏘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이죠. B. 扔垃圾,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잘 나오는 어휘예요. 扔, 버리다, 垃圾, 쓰레기를, 台沙发, 소파를 들다, 收拾行李, 收拾, 정리하다, 行李, 짐. 너무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행동과 관련된 어휘가 있으면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체크하셨다가 녹음에서는요, 그대로 들리는 어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 될 가능성 크다는 거. 4급은요, 대부분 보기에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B, 어휘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 크다는 거. 사실 5급도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어떻게든 미리 보기를 확인해서 녹음을 들어내는 게 굉장히 듣기에서는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학습 7일차 독해 이 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이 부분은 A, B, C 짧은 문장을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순서를 완벽히 배열하는 게 바로 독해 이 부분이죠. 우리가 앞서서 첫 문장에 잘 오는 표현들을 계속 공부했거든요. 이번에는요, 첫 문장에 잘 안 오는, 잘 오지 않는 표현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볼게요. 바로 대명사를 찾아라.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첫 문장에 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왜요? 대명사는 말 그대로 무엇이죠? 명사를 대신하는 어휘예요. 그쵸? 그래서 대명사가 있으면 그 대명사는 어떤 명사를 대신했는지 그 대신하고 있는 그 명사가 바로 먼저 언급이 되어야지 다음에 대명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볼게요. 문장에 날이 있어요. 뜻이 뭐죠? 거기. 이런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첫 문장에 올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죠. 왜요?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가 어딘지 정확한 명사가 앞에서 언급이 됐어야지만 다음 문장에서 거기는 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가 오면요, 그 대명사를 정확히 지칭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앞에서 미리 언급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 그쵸? 또 볼게요. 타가 나왔어요. 대명사 타. 뜻이 뭐예요? 그는, 그쵸? 그가 누구예요? 우리 중국어 선생님이요? 우리 아빠? 동료? 모르잖아요. 그쵸? 타가 있다는 건요, 그 타가 누군지를 앞에서 언급을 해줬어야지 그 다음부터 타라고 말해도 우리는 타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명사는 첫 문장에 오지 않고 그 대명사 앞에, 앞문장에 그 대명사를 지칭하는 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볼게요. 그러나
그렇다고 대명사가 무조건 첫 문장에 못 오는 건 아니에요. 왜? 바로 문장에 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그 대명사를 지칭하는 명사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첫 문장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즉, 타가 문장에 있어요. 그럼 첫 문장 일단 못 와요. 앞에 타가 누군지, 아빠, 우리 아빠구나. 아빠가 있다면 바로 이게 더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타를 지칭하는 그 뜻이 전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그때는 얘가 단순 주어로서 첫 문장에 올 수 있다는 것. 아시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요. 대명사를 지칭하는 게 반드시 앞에 언급되는 경우가 99%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에 나오는 표현과 첫 문장에 나오지 않는 이런 대명사 표현까지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A, B, C 문장을 보니까 A 먼저 볼게요. 단, 그러나 첫 문장에 일단 못 오죠. B, 타면, 그것들은, 그들이 누군지 언급이 됐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B도 첫 문장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첫 문장은 당연히 무엇일 가능성 커요? 딱 봐도 C가 첫 문장이겠거니 우리는 너무 쉽게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쵸? C 해석해 볼게요. 很多人, 많은 사람들은 이외 여긴다, 생각한다. 무엇? 라후, 호랑이는 부회의游泳, 수영을 못한다고. B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탐은이 바로 무엇일 것 같아요? 바로 라후, 호랑이가 아마 탐원인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C가 첫 문장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 호랑이가 수영을 못한다고. A, B 해석해 볼게요. A. 그러나 科学家发现 과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라후, 호랑이는 其实 사실 游泳高手 수영 고수라는 걸 발견했대요. 그러나 과학자가 발견했어. 수영 잘한다고. 그럼 앞에서는요. 수영을 못한다는 게 언급이 됐었어야지. 근데 하면서 문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A 앞에는 C라는 문장이 올 가능성이 큰 거죠. 수영을 못한다는 느낌에. C부터 해서 다시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호랑이가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과학자가 발견했어. 호랑이는 사실 수영의 고수라는 것을. B 마지막 탐은 그들. 호랑이는 甚至 심지어 能有 수영할 수 있어. 어디까지? 10公里 수십 킬로미터까지. 나무 위에 그렇게 멀리까지도 수영할 수 있다. 정답은요. C, A, B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딱 봤을 때 A는 딴 때문에 첫 문장에 못 오고요. B는 탐은 그들이 무엇이죠? 호랑이이기 때문에요. 이 호랑이가 먼저 나와야지 그 다음에 탐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B도 첫 문장에 못 온다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 문장은 C가 됐고요. 의미적으로 정답을 맞춰봤더니 C, A, B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예제 2번도 한번 볼게요. A, B, C 보는데 A 볼까요? 중간에 그는 하고 있죠. 그가 누구냐면 해석을 해보면은 그는 바로 빠바, 아빠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는 첫 문장에 못 오고 A 앞에 C 문장이 먼저 언급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B 볼게요. 我长大后 뜻은요. 내가 长大后 성장한 후 C는요. 빠바 슈어 아빠가 말하기를 我小时候 내가 어렸을 때란 뜻이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큰 후 딱 봐도 시간적으로 어떤 게 더 먼저 올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큰 후. 당연히 내가 어렸을 때가 더 먼저 오겠죠? 첫 문장은 B보다는 C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쵸? C 해석해 볼게요. 아빠가 말씀하시길 내가 어렸을 때는요. 特别 특히 害怕打针 주사 맞는 걸 두려워했대요. 그 다음 A, B 해석해볼게요. A 해석해볼까요? 이 什么什么就什么什么 하나의 접속관계인데요. 뭐 하자마자 뭐 하다. 그래서 이 看见医生 의사를 보자마자 就哭 울어서 그는 아빠는 怎么都 어떻게도 没想到 생각하지 못했대요. 뭘요? 무엇을요? 뒤에 나와야겠죠? B가 되겠네요. 내가 커서 竟然 뜻밖에도 정웨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민후시 한 명의 간호사가 될 거라는 것을 됐죠? 해서 다시 해볼게요. C. 아빠가 말씀하시길 내가 어렸을 때는
특히나 주사맞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A.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언급하겠죠? 얼마나 두려워했대요? 의사만 보면 울어버려서 그는 누구? 아빠는 어떻게도 생각하지도 못했대요. 무엇을요? 내가 큰 후 뜻밖에도 한 명의 간호사가 될 거라는 것을. 됐죠? 정답은 C, A, B가 되겠고요. A에서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요. 첫 문장에 못 오고. B, C 살펴봤더니 B는 내가 큰 후, C는요,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시간상으로 내가 어렸을 때가 더 미리 언급되어야 될 것 같아서 C가 더 첫 문장으로 잘 잡았어요. 정답은 C, A, B. 여러분 대명사 중요하기 때문에요.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 실전 PT, 우리가 문제 풀면서 적절하고 완벽한 설명은 교재에 다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답을 좀 빨리 찾는 법을 실전 PT에서는 감각적으로 많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문제 1번 보니까 C, 찌우라는 표현 때문에 C는 첫 문장에 못 올 것 같고요. A 보니까 취날 거기 가서 샤오츠 간식 맛보자. 거기 가서 간식 맛보자. 거기 있죠? 그쵸? 첫 문장에 못 오겠죠? 거기가 어디예요? 왜냐면 거기는 나티ao 샤오츠지에가 어디죠? 간식거리죠. 그쵸? 그래서 날이 지칭하는 것이 간식거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A 앞에는 B가 더 먼저 나와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은 B가 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쵸? 이렇게 대명사 같은 것들은 꼭 놓치시면 안 되고요. 문제 2번도 보니까 짜이날인데요.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루고추 입구처라는 거죠. 장소 앞에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 샤오지 아가씨 이런 주어 표현이 딱 있는 거 보니까 아마 C가 첫 문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보다는 B가 더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쵸? B 다음에 A 같네요. 저는 지금 문제 2번은요. 해석도 안 했어요. 몇 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만으로도 정답을 뽑아낼 수 있었거든요. A는 짜이날 장소 표현 있잖아요. 그쵸? 대명사 장소. 그쵸? 이 표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B에 있는 루고추 입구처니까 B 다음에 A가 오겠고 그리고 C 보니까 샤오지 아가씨 미안한데요 하면서 주어 느낌이 있기 때문에 C가 첫 문장이라는 거. 그쵸?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전혀 안 하고도 풀 수 있었네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은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들을 공부해서요 요령껏 문제를 더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는 거예요. 학습 7일차 쓰기 1, 2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쓰기 1부분 7일차에서 학습할 어법은 바로 무엇이죠? 바로 비교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일차부터는 기본 성분이 아니라 특수 문장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갈 건데요. 특수 문장 같은 경우는 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구체화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사실상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도 그 구조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기본 문장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 술, 목 다 찾아주고 또 부사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관용어도 배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특수구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조만 정확히 알면 오히려 굉장히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7일차부터는 우리가 특수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갈 테니까 비교문이면 비교문, 받자문이면 받자문, 연동문이면 연동문 그들이 가진 기본적인 구조를 꼭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암기만 하면 문제는 더 쉽게 풀린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부해 볼 특수구문 중에 첫 번째 거 무슨 문이요? 바로 비교문이에요. 비교문은 말 그대로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키가 큰지 비교하는 문장을 무슨 구문? 바로 비교문이라고 그러고요. 중국어에서 비교문은 꽤나 다양하게 쓰이는데 HSK 4급에 나오는 비교문은 그래도 3개 정도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비교문 3개만 정확히 숙지하면 쉽게 4급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 비교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잘 나오는 거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비교문이 바로 B자 비교문이에요. 발음해볼까요? 발음은 B. 뜻은요? 뭐뭐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B자 비교문의 기본 구조 같이 볼게요. A, B, B, 수러 이게 바로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A는 B보다 수러하다라는 게 비교문, B자 비교문의 가장 기본 성분이거든요. 예문 볼게요. 我比他
따 해서 어떡하죠? 나는 그보다 따, 나이가 많다. 두 번째 문장 넣어볼게요. 띠디, 비워, 까오 해석하면요. 남동생은 나보다 까오, 키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비자 비교문은 수로 앞에서 요런 부사 성분이 조금 잘 와요. 그래서 한번 세 개 읽어볼게요. 자료는 부사. 껑, 하이, 또라는 뜻은요. 이 비자 비교문에 쓰이면 더라는 뜻을 가져요. 더. 그래서 예문 다시 읽어볼까요? 我比他都大 해석하면요. 나는 그보다 나이가 더 많다. 더라는 표현을 줄 수 있다는 거. 또 弟弟比我更高 해석하면요. 남동생은 나보다 더 키가 크다. 그래서 비자 비교문의 기본 성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A, B, B, 수러. 근데 부사 3개. 누구? 뻥, 하이, 또 같은 이런 부사 성분은 누구 앞에 온다? 수러 앞에 이렇게 확장형으로 올 수 있다는 거. 됐죠? 당연히 부정형은요. 어떻게 쓰이냐면요. B, 자 앞에 뿔을 붙여서 A는 B보다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형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문 두 번째 걸 읽어볼게요. 今天的天气 오늘의 날씨는 부정형이네요. 不比昨天 어제보다 뭐뭐하지 않대요. 뭐뭐하지 않대요. 수로 르어 덥지 않대요. 그쵸? 그래서 비자 비교문의 부정형은 뿌로 해준다는 거 됐죠?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今天的天气不比昨天热 문제 없죠? 이게 이제 비자 비교문의 기본형이고요. 조금 더 시험에서 잘 나오는 확장형 한번 같이 볼게요. 확장형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비자 비교문의 기본 순서 어떻게 돼요? A, B, B, 수러 이거였죠. 그쵸? 근데 수러 뒤에 요 세 가지 성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자 비교문의 확장 표현이거든요. 어떤 게 올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A, B, B 수러 EDR 혹은 이시의 모두 뜻이요. 약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는 B보다 약간 뭐뭐하다라는 느낌을 만드는 비교문이에요. 예문 두 번째 걸로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今年的收入比去年高一些 해석하면요. 올해의 수입은 비자 비교문이죠. 언제보다요? 작년보다 수로 까오 높대요. 근데 뒤에 보충 성분 붙었죠? 얼마나요? 이시에 약간 높대요. 이시에 대신에 EDR을 써도 상관없겠죠? 그쵸? 이번에는요. 뚜어러, 더 뚜어 두 번째 확장형 볼게요. 뚜어러, 더 뚜어는요. A는 B보다 훨씬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문 두 번째 걸로 읽어볼까요? 我比姐姐高多了 해석은요. 나는 比姐姐 언니보다 수러 키가 큽니다. 보충 성분 多了 얼마나요? 훨씬 큽니다. 됐죠? 그래서 뒤에 수러 뒤에 多了 더 多를 쓰면요. 훨씬 뭐뭐하다라는 비교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확장 표현이에요.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A, B, B 수러 기본형이죠. 그 뒤에 뭐가 붙어요? 구체적인 수치, 즉 수량의 느낌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A는 B보다 얼마 뭐뭐하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비자 비교문이 시험에 출제됐을 때 숫자가 있다면 이렇게 수러 뒤 마지막에 위치하는 확장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문 두 번째 읽어볼게요. 我比妹妹高5厘米 해석해볼까요? 나는 메이메이 여동생보다 까오 키가 큽니다. 얼마나요? 5厘米 5cm가 더 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러 까오 뒤에 이렇게 수량 숫자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쵸? 첫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我比你大3岁 해석해볼까요? 나는 너보다 많대요. 나이가 많대요.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대요? 3岁, 3살이나 많습니다. 문제 없죠? 그래서 비자 비교문은요, 이렇게 수러 뒤에 확장형이 올 수 있는데, 그게요, 약간이란 뜻의 EDR, 이시의 훨씬이란 뜻의多了, 더多, 구체적인 숫자가 오는 표현. 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교문에서 비자 비교문이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고, 바로 요 패턴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번엔 두 번째 비교문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발음해볼까요? 끈 뜻은요. 뭐뭐뭐뭐와 그래서
나는 너와 닮았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번 구조 볼게요. A 건 B, 一样. 뜻은요. A는 B와 똑같다. 혹은 A 건 B, 不一样 하면요. A는 B와 비슷하다. 부정형은요. A 건 B, 不一样. A와 B는 다르다. 이렇게 기본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문 한번 볼게요. 긍정형. 我的衣服跟你的一样. 해석하면요. 내 옷은 跟你的 너의 옷과 一样 똑같다. 다르다라고는 어떻게 표현하죠? 我的衣服跟你的不一样 하면 되겠죠. 혹은 내 옷은 너의 옷과 달라. 부정 만들어 볼게요. 我的衣服跟你的不一样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 비교문은요. 요 세 개만 사실 기억하면 시험에서는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체크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 같이 볼게요. 요 비교문이에요. 별표 치시고요. 우리 요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어떤 뜻이죠? 있다란 뜻이죠. 그쵸? 근데 요가 있다란 뜻으로 안 쓰여요. 비교문으로 쓰일 때는요. 그랬을 때는요. 요가 비교문으로 쓰이면 뜻은요. 뭐뭐만큼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에 어순배열하는 문제에서 요라는 단어가 있다면 사실 있다 없다로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 대부분 비교문으로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요가 있다면 아 이거 비교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험 접근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요 비교문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기본형 볼게요. A, 요, B, 수러. 이게 기본형이에요. 해석은 A는 B만큼 수러하다. 당연히 부정형은요. 메이요예요. A, 메이요, B, 수러. A는 B만큼 수러하지 않다. 이게 기본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형은 잘 안 나와요. 기본형, 즉 수러 앞에요. 저뭐, 나뭐, 나양, 뭐, 쩌양 이런 표현이 딱 붙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요 패턴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긍정형, 이런 확장형이 다 들어간 문장을 같이 볼게요. 긍정형 볼게요. A, U, B, 저뭐, 저양, 나뭐, 나양, 수러. 볼게요. 예문 읽어볼까요? 这部电影, 이 영화는 요, 나부, 저 영화만큼 요이스, 재미있다인데 수로 앞에 확장형 중에 하나 왔죠? 나뭐 요이스. 그럼 어떻게 재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나 재미있다. 이 영화는 저 영화만큼 그렇게 재미있네. 나뭐 대신에요. 저양, 저뭐, 저양, 나양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넷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정형도 볼게요. A는 B만큼 수로하지 않다. 예문 볼까요? 他没有我妹妹那么高. 해석하면 그는 我妹妹 내 여동생만큼 那么高 그렇게 크지 매요 않다. 문제 없죠? 그래서 요라는 단어가 있으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비교문으로 쓰였을 수 있겠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세요. 우리 예제 보면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딱 보니까 단어가 5개네요. 중요한 포인트 보이죠? 바로 누가 보여요? B자 보이죠? 이거 무슨 구문이에요? B자 비교문이죠. 건도 아니고 요도 아닌 B자 비교문이에요. B자 비교문 기본 순서 어떻게 돼요? A, B, B, 수러가 기본 성분이고 뒤에 이렇게 보충 성분이 올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접근해 볼게요. B자 넣어주시고요. 위치. 그 다음에 수러. 콰러, 러 붙었으니까 얘가 수러라고 우리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수러 자리에 콰러 넣어주시고 보니까 찌노, 미야오종 이거 보이세요? 찌노 미야오종 뜻이 뭐죠? 근 5초란 뜻이죠. 근 5초. 우 숫자죠. B자 비교문에서 이 우 숫자 어디에 와요? 보충 성분 뒤로 빠지죠? 그럼 바로 여기 놈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수로 뒤로 빠지겠네요. 그럼 다 됐네요. A, B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쵸? 샤오린이 第二名 2등보다 혹은 반대로 2등이 샤오린보다 라고 문제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우리는 지금 B자 비교문의 구조를 알았더니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한번 정답 읽어볼게요. 샤오린은 B 第二名 2등보다요. 수로 콰일러 빨랐습니다. 보충 수량 구체적인 숫자가 왔죠. 얼마나? 찌노 미야오종 근 5초나 빨랐습니다. 당연히 A, B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제 2번도 볼게요. 어휘가 4개인데요. 여러분 딱 보이시죠? 바로 누가 있어요? 메이어 있죠. 메이어가 있다면 시험에서 너무 쉽게 없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와 메이어라는 어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비교문, 뭐뭐만큼이라는 비교문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메이어니까 부정의 느낌이네요. 그쵸? 그럼 우리 간단하게 요 메이어 기본 구조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A, 요 혹은 메이어, B, 수러. 됐죠? 그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이어 자리 위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수러는 보니까 피아오량 예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뭐가 뭐만큼 예쁘지 않다네요. 그러면 남은 단어 2개니까 이 두 어휘를 A, B에 적절하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정답 맞춰볼게요. 上海的公园没有苏州漂亮. 해석하면요. 상해의 공원은 수저만큼 예쁘진 않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요, 메이어가 나오면 비교문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해 주세요. 학습 7일차 쓰기 2 부분 장문 공부해 볼게요. 제시 그림과 제시 어휘 확인하셨죠? 한번 볼게요. 제시 어휘 확인해 볼까요? 제시 어휘는 양활, 시원하다라는 품사 형용사고요. 딱 보니까 딱 트인 그런 바닷가에서 여자가 이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딱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쵸? 형용사 어휘니까 우리가 좀 간단하게 기본 문장 지금껏 배우는 그런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今天的天气很凉快. 형용사는요, 시원하다. 형용사 앞에 정도 부사 잘 온다는 거 했었죠. 다시 읽어볼게요. 今天的天气很凉快. 됐죠? 또 이 凉快 형용사를요, 이렇게 天气 날씨인데 어떤 날씨? 凉快的 시원한 날씨 이렇게 관용어처럼 한번 꾸며줘 볼게요. 예문 읽어볼까요? 我喜欢凉快的天气. 해석하면요. 나는 시원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기본 문장 성분으로 문장을 배열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요. 오늘 배운 비교문 사용해서 이제 비교문으로 한번 량화라는 어휘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제일 첫 번째 비자죠? 그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본형 今天的天气比昨天凉快라는 수로 앞에 껑 넣어서 더 시원하다 만들 수 있겠죠? 해석해 볼까요? 오늘의 날씨는 어제보다 더 시원하다. 그쵸? 이번에는요. 수러 량화의 뒤에 붙는 확장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조금이란 느낌의 EDR 써볼까요? 今天的天气比昨天凉快一点儿. 해석하면요. 오늘의 날씨는 어제의 날씨보다 조금 약간 시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이번에는요. 건 비교문 써볼게요. 건은 뭐뭐와란 뜻이고 A, 건, B, 이양, 不一样, 差不多 되게 기본형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쵸? 예문 두 번째 건 먼저 볼까요? 公园跟我家不一样 하고 보충성문 좀 붙었네요. 凉快 해석해볼까요? 공원은 跟我家 우리 집과 不一样 다르게 凉快 시원합니다. 공원은 우리 집과 다르게 굉장히 시원해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그래서 跟 나왔을 때는요. A, 跟 B, 一样 不一样, 差不多 이런 게 올 수 있고 뒤에 이제 부등성문이 올 수 있다는 거. 요 비교문으로 써볼까요? 한번. 요는 뜻이 뭐죠? 있다로 쓰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교문에서는요. 만큼으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기본형이 A, 요, B, 수러. 그리고 이 가운데 쩌뭐, 나뭐, 쩌양, 나양 같은 보충성문이 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쵸? 예문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这里有中国这么凉快 해석하면요. 这里 이곳은 有中国 중국만큼 这么凉快 이렇게나 시원합니다. 문제 없죠? 그쵸? 그래서 A, 요, B, 수러. 앞에 뭐가 붙었네요.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량콰이라는 제시 어휘를 사용해서요. 비교문 3가지, 비, 끈, 요, 3가지를 만들어 봤거든요. 어렵지 않게 그 구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대입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어렵지 않게 자꾸만 생각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전 PT 보면서 시험에 나왔던 배열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문제 2번 볼까요? 딱 보니까 어휘가 6개 많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떡하니 보니
끈 뭐뭐뭐뭐와 라는 비교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그랬더니 이양, 뿌이양, 차부두어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이양이 있어요. 그쵸? 근데 저 뒤에 뿌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양이 아니라 뿌이양으로 아예 뿌이양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편하겠죠? A는 B와 뿌이양 다르다란 문장이네요. 그러면은 정답 한번 맞춰볼까요? 我的老师的더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요. 看法이런 생각, 견해라는 이 뜻이 어딘가에 붙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我的看法로 붙여볼까요? 만들어 볼게요. 我的看法跟老师的不一样 됐어요? 해석하면요. 我的看法내 생각은 跟老师的 선생님의 생각과 不一样 다르다. 아마 A, B는 바뀌어도 상관없죠. 老师的看法跟我的不一样 해도 상관없네요. 그쵸? 건이 있기 때문에 건 비교 표현이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건에 대한 구조를 기억해 두었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죠? 문제 3번도 한번 볼게요. 딱 5개네요. B자 보이네요. 그러면 기본 성분 어떻게 돼요? A, B, B, 수러. 그 다음에 보충 성분 있다면 뒤에 붙으면 되겠죠. 그쵸? 수러 먼저 찾아볼까요? 好多了 여기 있네요. 그쵸? 好 좋습니다가 수러고요. 그 다음 多了는 확장 표현이네요. 수러와 이 확장 표현, 이 뒷부분이 아예 묶여서 제시가 됐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냥 A와 B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볼까요? 餐厅的 식당의 生意 사급 중요한 단어예요. 장사, 사업, 过去 과거, 예전. 그러면 정답 맞출 수 있겠죠? 맞춰볼까요? 餐厅的生意 식당의 사업, 장사가 比过去 과거, 예전보다 好多了. 好 좋습니다. 보충 성분 多了 얼마나요? 훨씬 좋습니다. 아, 식당의 지금 장사가요. 예전보다도 훨씬 좋은 상황인가 봐요. 그쵸? 정답 다시 읽어볼게요. 餐厅的生意比过去好多了. 문제 없죠? 우리가 7일차에서 처음으로 특수 문장에 대한 구조를 이제 들어갔거든요. 비교문으로 스타트했어요. 지금부터 계속 중요한 특수구문을 같이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특수구문 같은 경우는요, 그 자기만이 가진 그 독특한 구조를 반드시 암기해서 그 암기한 그대로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 특수구문 공부해 나가 볼게요. 오늘은 비교문이었어요.